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여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지 그 숨겨진 네트워크를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스위치를 딸깍 하고 켜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스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하고 맞춰지는 거랑 같아요. 그냥 켜고 끄는 단순한 행동 너머에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 이게 바로 전력망, 우리가 그리드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뭐랄까? 전기를 위한 초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저 멀리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서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정말 거대한 인프라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여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과연 전기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우리 동네까지 오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 발전소입니다. 물의 힘을 쓰든 연료를 태우든 아니면 원자력을 이용하든 어떻게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처음 만들어지는 전압이 대략 한 2만 볼트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근데 2만 볼트도 사실 엄청난 건데 이걸 아주 먼 도시까지 보내려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바로 전력이 중간에 사라지는 전력 손실이라는 거죠. 이걸 막으려고 전압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주는 승합이란 걸 하는데요. 전기를 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쉬워요. 전압을 높이는 건 수도관의 수압을 확 높이는 거랑 같거든요. 수압이 세면 물이 손실 없이 더 멀리 가잖아요.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손실 없이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상상이 되세요? 무려 76만 5천 볼트, 765kV라고도 하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흔히 보는 그 거대한 철탑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국으로 쫙 퍼져 나가는 겁니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우리 동네 근처까지 무사히 도착한 이 초고압 전기는요, 이제 반대로 전압을 낮춰야겠죠? 너무 위험하니까요. 여러 단계의 변전소를 거치면서 다시 안전한 수준으로 전압을 낮춥니다. 22,900볼트로 한번 낮추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앞 전봇대에 달린 그 동그란 변압기 있죠? 거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220볼트로 딱 바뀌어서 콘센트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우리 집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강력한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빛과 동력으로 바뀌는지 그 내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전기 시스템, 이걸 통틀어서 전기 설비라고 불러요. 이 설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유용한 걸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1번, 밖에서 전기가 공급되면 2번, 건물 안에 있는 설비가 이걸 싹 변화내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바로 3번, 우리가 쓰는 불, 빛, 엘리베이터 같은 기계, 동력, 그리고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통신 장비, 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다루니까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 감리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해서 엉터리 공사, 즉 부실 공사를 막는 거예요. 이 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설계랑 다르게 막 엉망으로 공사를 해버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최악의 경우에는 전기화재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또 우리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최후의 방어선인 셈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건물 내부의 전력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는 이걸 건물의 신경계라고 부르고 싶어요. 마치 우리 뇌에서 보낸 신호가 신경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듯이 전력도 필요한 곳곳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니까요. 이 도면을 한번 보시죠. 왼쪽에서 굵은 선으로 전기가 들어오죠?
이게 건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 배전반으로 딱 연결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치 혈관처럼 각 층이나 구역을 담당하는 작은 분전반들로 전력이 쫙쫙 나뉘어서 뻗어나가는 구조예요. 이 경로에서 제일 굵고 중요한 핏줄, 이게 바로 간선입니다. 나무로 치면 큰 줄기 같은 역할이죠. 주 배전반의 큰 에너지를 각 층이나 구역에 있는 작은 분전반까지 실어 나르는 핵심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작은 분전반에서부터 이제 더 얇게 뻗어나오는 선들이 바로 분기회로입니다. 나무의 잔가지처럼요. 이 회로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조명 하나, 콘센트 하나, 그리고 에어컨 같은 기기들 하나하나에 직접 전기를 딱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모든 전선들, 그냥 벽 속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전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특별한 통로들, 바로 전선관과 덕트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선을 보호하는 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좀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합성 수지관, 오른쪽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금속관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어떤 걸 쓸지 결정하는 게 엔지니어의 중요한 고민 중 하나죠. 두 방식의 장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합성 수지관은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절연 성능이 뛰어나고 또 가볍고 구부리기 쉬워서 시공이 편하죠. 그래서 누전 위험이 적고요. 반면에 금속관은 딱 봐도 튼튼해 보이죠? 외부 충격에 엄청 강하고 불에도 안 타니까 화재로부터 전선을 보호하는 데는 최고예요. 결국 현장의 안전 규정이나 환경에 맞춰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와,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철근 사이에 이렇게 수많은 전선관을 미리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콘크리트를 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 매끈한 벽과 바닥 아래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순환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전선이 진짜 너무 많을 때는 이걸 일일이 관에 넣기 힘드니까 이런 금속 덕트라는 걸 씁니다. 이건 뭐랄까, 여러 차선이 있는 케이블 전용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많은 케이블을 한꺼번에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쭉 이끌어주는 거죠. 주로 공장이나 대형 빌딩 천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멀리 발전소에서 시작된 전기의 기나긴 여정은 결국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벽 속과 바닥 밑, 그리고 천장 속에 아주 촘촘하게 계획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끝이 나는 겁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 덕분에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전기에 숨겨진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 세상은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전기 네트워크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전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시스템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울 겁니다.